4번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재화를 일단 소유하게 되면 그 재화에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현상과 가장 밀접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 행태경제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존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의 가치 평가가 비소유시보다 소유시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현상입니다. 가령 1만 원짜리 가치의 물건에 대해서 보유자는 1만 원보다 높게 평가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물건에 집착하다 보면 매각을 손실로 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비소유자는 그게 뭔데? 오히려 낮게 평가해서 매입을 위해서 돈 지불을 오히려 손실로 볼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부존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거래가 불성립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우리 부존 효과가 존재했을 때 코즈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유는요, 권리 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이 비소유자 지불 가격보다 훨씬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일단 사용해 보세요 라는 판매 방식을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부존 효과와 관련이 됩니다. 일단 써보면 야, 이거 좋은데? 라고 해서 결국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참고로 쌤이 정말 휴대폰을 옛날 걸 지금 갖고 있는데 갤럭시 S6입니다. 골동품이죠. 최근에 이제 새로 사려고 해요. 근데 이제 헌법쌤이 하는 말이 이거 일주일 동안 무료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해 보면 결국 뭐예요? 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바로 부존 효과 판매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발문에 일단 소유하게 되면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이거는 부존 효과 설명이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번 선지 또 설명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번 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적 회계 방식이다. 여러분들 기업들이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마음의 회계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주는 용돈은 그래, 우리 큰아들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버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쉽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막내 아들이 참 문제입니다. 속썩이고. 근데 이 막내 아들이 비록 조금은 좀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직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취직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정말 엄마한테 용돈을 비록 아주 적은 돈이지만 줬을 때 과연 그 돈 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따라서 분명히 아주 어렵게 쓸 겁니다. 이처럼 마음의 장부에 따라서 다르게 방식을 보일 때 바로 심적 회계 방식이라고 합니다. 가끔 우리는 소비할 때 정말 작은 소비인데도 꼼꼼히 따져서 소비를 하는 데 비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너무 손쉽게 거액인데도 지를 때가 있죠. 바로 심적 회계 방식이 그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뭔가를 먹는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의뢰껏 비싸겠지. 자, 지방에서 먹는다. 의뢰께 싸겠지. 이렇게 마음의 장부를 별도로 책정한 다음에 그에 따라 씀씀이를 책정하는 것이 심적 회계 방식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 쉽게 벌었으니 중요도를 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쓴다. 바로 심적 회계 방식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내용이 됩니다. 확실성 효과라는 거예요. 확실한 결과에 가중치를 높게 둔다는 겁니다. 자, 가령 확실하게 30만을 받는 경우랑 80% 확률로 45만 원을 받는 경우. 솔직히 아래에 있는 경우가 더 높은 기대값을 갖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성 효과에 집착하다 보면
확실한 30만 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죠. 우리 알레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1억 2천의 경우인데 61%의 확률로 값을 갖는다. 또 1억인데 63%의 확률로 값을 받는다. 자, 우리 확률 얼마 차이 안 됩니다. 아마 똘똘이 확률 계산해서 1억 2천에 61%를 곱하고 1억에 63%를 곱해서 분명히 전자를 선택할 거예요. 합리적 선택이죠. 그런데 1억 2천을 98%의 확률로 줘요. 그런데 1억을 100%의 확률로 줘요. 분명히 기대값 구하면 처음에 나온 수치가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성 효과에 끌리기 때문에 100%로 1억을 받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분명히 비합리적인 선택이죠. 이렇게 되는 거 확실성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4번 선지 설명드립니다. 쌍곡선형 할인이다. 여러분들 뭔가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먼 미래 보상과 가까운 미래 보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너 지금 열심히 하면 내일 만약에 네가 보상을 받으면 사과 2개를 줘. 그런데 오늘 보상을 받으면 사과 1개밖에 안 줘.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합니까? 분명히 조금만 고생해서 사과 2개를 받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가까운 미래 보상인 오늘 받으면 사과 1개 이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선호 역전이라고 하는데 왜 선호 역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1년 뒤에 또 1년 하루 뒤에 보상을 받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운 미래 보상이 아니라 먼 미래 보상이에요. 즉 1년 뒤에 받으면 사과 1개야. 그런데 1년하고 하루 뒤에 받으면 사과 2개를 보상받을 수 있어. 라고 지금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후자를 선택하거든요. 1년 하루 뒤에 사과 2개 받는 걸 선택해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당장 미래 1년 뒤에 다시 선택하라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바꿔버립니다. 분명히 전자를 뭐합니까? 선택하려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호 역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선택을 할 때 가까운 미래 보상은 어떻습니까? 전자의 경우로 봤었을 때 오늘 받았을 때 사과 하나를 선택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미래의 경우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당연히 1년 하루 뒤 사과 2개 선택을 할 텐데 이런 선택이 1년이 지나서 1년 뒤가 됐을 때 다시 똑같은 선택을 하라고 하면 바뀌어서 사과 1개를 선택하는 이러한 역전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걸 쌍곡선형 할인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지수형 할인은 이런 선호 역전이 없거든요. 근데 쌍곡선형 할인은 바로 이러한 선호의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자, 우리 유명한 말이 있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요? 내일부터다. 분명히 오늘 만난 게 있어서 이걸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쌍곡선형 할인과 관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5번 선지입니다. 단내림 효과. 자, 첫 이미지가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사실 그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는 이유, 앵커라는 게 정박하다의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처음에 정박했느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언가를 봤느냐. 가령 강남역에서 첫 어떤 영화를 봤다고 한다면 그때 주는 느낌이 너무 강력하다 나머지 그 이후의 선택도 그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쭉 지속되는 한 다른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첫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단내림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